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환님께서 주신 HP만의 특화된 사업 영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 영역이라는 게 나라마다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이나 시제품 쪽으로 많이 발달되고 많이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하는 의료기기, 특히 신발에 들어가는 인솔, 그러니까 자세 교정용 인솔 쪽으로 굉장히 큰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장비 활용도 굉장히 높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송전 부품이라던가 좀 위험한 제품, 사람이 작업하기 위험한 부분에 대한 제품,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완제품 종류로 이제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그 같은 종류로도 오로지 지그만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 장비를 구입한 고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라마다 이제 조금 편차가 있는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HP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제품뿐만 아니라 양산품 쪽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주영님께서 4200과 그다음에 500 시리즈 장비에 대한 출력 속도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출력 속도는 이게 공식 스펙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부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500 시리즈 540, 580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2cm, 그리고 4200 같은 경우는 1시간에 4cm, 5200은 1시간에 5cm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지정호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SLS와 그럼 MJF의 핵심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형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SLS는 레이저로 소결하는 방식이고 HP 방식은 에이전트와 복사열로 이걸 용해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는 조형 방식이 틀림으로써 기계 구성과 완성품의 이제 특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물성의 차이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조형이 비주얼적으로 느껴지는 차이점도 확연하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HP 파트는 파트가 용해를 거치기 때문에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이제 약간의 편차가 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윗부분은 약간 거칠고 아랫부분은 좀 부드럽게 나온다 등등의 약간 편차가 있고요. 대신 SLS 장비에 비해 출력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밀성이 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생산성이 좀 확보가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둘 다 나일론 파우더를 사용을 하지만 생산 방식이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재료의 요구 사항이 틀리고요. 때문에 두 장비 간 재료 호환은 불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희성님께서 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 제조 쪽에 계신 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제조 쪽에 부품 제조 쪽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애매한 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말을 못해요. 네, 좀 크리티컬한 내용들이 많다 예,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하지만 실제로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대부분 이제 조형 사이즈의 큰 파트보다는 작은 사이즈, 예를 들어 제 손바닥 사이즈라던가 파트가 커도 이제 손바닥보다 아주 크진 않은 좀 한 번에 여러 개 파트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파트들을 데이터상에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조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픈된 사례로는 이제 BMW 사례가 있겠네요. BMW에서 이제 iH라는 차량이 있는데 문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날개처럼 열린 차가 있습니다. 네네. 문에서 이제 창문이 올라갈 때 윈도우 가이드라고 하는데 창문을 잡아주는 가이드 레일이 있어요. 이거를 전량 이제 3D 프린트 MJF 장비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수호님께서는 물을 사용하는 이제 부품을 이제 제조나 개발을 하고 계신 분 같은데 누수가 없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누수 관련돼서는 이게 HP 내부적으로 이제 방수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물을 집어넣고 압력을 가했을 때 어떤 형상, 어떤 두께일 때 방수가 되고 방수가 되지 않는지를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압력의 양에 따라서 이제 두께 변화를 이제 HP에서 권장하는 두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압력이 센데 두께가 얇으면 이제 아무리 장비 재료 밀도가 높다, 재료의 밀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 누수가 되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는 이루어져 있지만 역시 이제 형상이라든가 그 뭐라 하지, 테스팅 아니면 사용 환경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 변경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100% 방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나일론 재료가 흡습률이 좀 있기 때문에 흡습률이 있어서 나중에 변형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 걱정이 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R&D 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은 이제 장비가 조용히 완료가 되고 나서 40시간 정도 일정한 온도, 습도에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추후 이제 흡습률에 따른 변형은 없다라고 이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병기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마모에 대한 활용 사례, 즉 이제 마찰 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사례 중에 그 고공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분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로프를 이제 보호해주는 로프 엣지죠? 로프 엣지였군요. 그 로프를 잡아주는 그 부품을 만드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 보통 사실 플라스틱 재료가 출력이 된 다음에 내 마모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부가적인 후처리, 그러니까 숏피닝이라든가 케미컬 폴리싱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경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어떤 환경을 고려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환경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만큼의 내 마모성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떤 환경에서 장비가 사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그 제품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용한 후처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가면서 이제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영님께서 단종 부품의 적용 시에 MJF 파트가 강도나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후처리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단종 부품을 대체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그걸 하고 있긴 한데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 대부분의 단종 부품들은 3D 프린팅이 아니라 사출이나 아니면 NC 가공을 염두에 둔 디자인입니다. 네. 3D 프린팅 자체는 이제 전혀 별개의 새로운 이제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그대로 출력할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팅의 그 장점을 좀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도를 확보한다든가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 출력을 위해서 이제 출력에 맞게 디자인 변형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3D 프린터 양산을 고려를 하고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을 그냥 쓰는 고객들도 많지만 이런 강도라든가 변형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디자인을 DF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for additive manufacturing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광복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네, 전용 프로그램 이외에 타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막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HP 전용 프로그램 이외에 타 슬라이서를 사용해서 생성된 G코드 정보가 있을 경우 프린팅 작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슬라이서라는 게 대부분 FDM 방식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HP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와 함께 두 가지 프로그램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는 빌드 매니저라고 파일을 거기 올리면 파일을 이제 슬라이싱하고 내부에 이제 복셀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데이터에서 장비로 옮기는 건데 G코드가 왜 호환이 안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슬라이서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FDM, 즉 노즐이 움직이는 방향과 그 노즐 압력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HP 방식은 우리는 복셀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 헤드에서 에이전트를 쏘면은 그 방울 하나하나의 위치 값을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 슬라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당 데이터를 장비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프로그램과는 호환이 불가능하죠.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MJF 4200과 5200과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예. 하셨습니다. 네.
5200은 4200의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200을 대체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5200이 4200보다 조형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반복 정밀도가 좀 올라간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4200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생산성이 확보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3D 프린팅 고객들이 시제품 제작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산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제품 생산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진행을 하고 우린 자국 내에서는 이제 R&D만 진행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외국에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용 장비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제 기존 4,200만으로도 그 생산성이라던가 정밀도에 만족을 못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생산성이 높고 개선이 된 5200 장비가 이제 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지만 5200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까지 이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